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10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퍼플에서 실제로 종이책 만드는 과정에서만도 지금 벌써 7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 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그 부분을 MS 워드 파일을 열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하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전자책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0강이다 보니까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늘 들어보시고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들으시면서 다시 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같은 내용을 종이책으로도 출판하고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삽입 부분에서 지난번 사진과 도형, 캡션 삽입에 이어서 오늘 그 뒷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에서는 사진도 그림으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을 삽입을 해도 불러오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텍스트 줄바꿈을 해주라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사용하는 게 위아래 하는 거하고 큰 사진인 경우에요. 작은 사진인 경우에는 정사각형 두 가지를 이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형도 이런 식으로 위에 그림 위에 표시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같은 식으로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클릭해서 했을 때 활성화되는 그림 도구 서식에서 그림 스타일에 여기 삼각형 화살표 표시를 따라오면 이런 다양한 그런 스타일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삽입을 했을 때는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도 필요하면 하시고 또 색깔도 지정하시고 필요 없으면 여기도 도형 윤곽선도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도형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나서는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작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림 도구나 그리기 도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 그룹핑 하는 거를 해줘야지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림이나 도형의 밑에 설명 들어가는 부분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 캡션 삽입은 삽입이 아니라 참조해서 캡션 삽입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 아래 옆에다가 필요한 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보통은 아래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그냥 손 안 대셔도 될 거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그림이나 도형을 삽입할 때는 삽입해서 그림 또는 도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는 텍스트 줄바꿈 방법이 그 우클릭해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삽입 도형을 할 때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그리고 도형 윤곽선 없음 또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필요한 만큼 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룹화를 해주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삽입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에서 하는데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그냥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책 첫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고요. 또 이쪽부터 페이지를 표시하는데 짝수 쪽은 책 왼쪽 아래 또 홀수 쪽은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보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좀 복잡한 것 같다 하시면 그 짝수 홀수 구분 없이 아래쪽 가운데에다 표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 모양으로 봤을 때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가 하는 게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먼저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 단순형 1번에서 3번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먼저 한 레이아웃에서 이미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3개가 다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이걸 없애지를 못해서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옆에 머리글 바닥글 닫기 이게 X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삽입 페이지 번호 여기를 하면 이렇게 바닥글 머리글 도구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2번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짝수 왼쪽 아래 그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 번호를 안 매겼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저희가 했던 그 속표지 들어가고 했던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커서를 놓고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에서 왼쪽 아래에 단순형 일반 번호 1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삽입해서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다시 단순형,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반 번호 1이에요. 그리고 이 번호가 지금 3번이고요. 일반 번호 1, 일반 번호 2, 2는 가운데고 일반 번호 3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단순형이라는 거는 1, 2, 3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또 다른 형은 몇 쪽 중에 몇 쪽, y분의 x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단순형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1번을 해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쪽에 홀수 쪽인 3쪽에 커서를 위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줍니다.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에서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에서 오른쪽 아래인 단순형 일반 번호 3, 단순형 일반 번호 3, 여기 3번으로 돼 있죠. 이게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나는 왼쪽 왼쪽 오른쪽 헷갈려 하시면 그냥 여기서 아무 데나 놓고 그냥 2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여기에 짝수와 홀수를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는 2번을 해줘야 되고, 여기 체크를 안 하면 아무 쪽에나 놓고 그냥 가운데에서, 이럴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왼쪽에 오른쪽으로 오거나 오른쪽에 홀수 쪽에 왼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게 물리기 쉽고, 그리고 페이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 승인 신청했을 때 반려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을 같이 할 때는 꼭 가운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1번하고 3번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 서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삽입에 페이지 번호 와서 아래 페이지 번호 서식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그냥 저는 1, 2, 3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맨 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짝수 쪽이죠. 짝수 쪽 112쪽은 왼쪽 아래, 홀수 쪽인 113쪽은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그 책에서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워드 파일을 켜서 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다 하실 거예요. 이 교재를 하고 나서 다시 워드 파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삽입인데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기호가 들어갈 때 아마 한글에서는 F10을 눌러서 그 기호를 한꺼번에 찾죠.
여기서는 예. 삽입에서 제일 끝에 있는 기호창을 열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근에 입력한 기호가 이렇게 쭉 나타나서 다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각주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가 뭘까요? 각주는 각주, 미주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둘 다 참조에 있습니다. 참조 각주 탭에 각주 삽입이 있고 미주 삽입이 있는데 이 각주는 말 그대로 그 페이지 아래에 그냥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각주 삽입을 하면 그 옆에 번호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그 밑으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미주는 말 그대로 제일 끝부분에 주어져요. 그래서 그 파일이 다 끝날 때 되기 때문에 저는 각주가 훨씬 편합니다. 뭐 장수를 앞뒤로 넘겨가면서 볼 필요 없이 필요한 거를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각주가 일반 책에는 훨씬 편하고요. 미주는 주로 뭐 논문 같은 거 할 때 맨 뒤에 그냥 한꺼번에 모두 표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삽입이지만 참조에서 시작을 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는 이 목차 부분, 목차 텍스트 추가하고 자동 목차 불러오는 거 하고 목차 업데이트하는 여기 목차 탭이 있고 각주가 있고 또 이쪽에 가면 캡션이 있어요. 세 가지는 참조에서 시작한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각주 설정을 했다가 필요 없어 하면은 또 각주 옆에 그 번호 이런 데 보통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주어졌을 때 그냥 딜리트 하면 밑에도 또 없어집니다. 각주를 쓰기가 제일 좋을 때가 좀 이런 경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로 그 URL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게 두 줄로 돼 있으면 통상은 두 줄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거를 한 줄로 넣으려고 그냥 보통 애를 쓰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또 장평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장평인데요. 장평이라고 하면 글자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고 요거를 늘려서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좁은 공간에 다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해 주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페이지에 봤던 것 같은 경우 이렇게 URL을 넣을 때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한 줄에 넣으려면 꼭 장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위에 좌우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게 장평 표시예요. 그래서 홈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홈, 장평 표시 이게 가 위에 좌우 화살표 있는 거로 가면서 장평을 누르면 거기에는 33%에서 200%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줄여서 쓰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각주를 한 줄로 넣어야 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깔끔한 편집을 위해서 매우 자주, 저는 이걸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한 서너 글자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든지 그 서너 글자를 앞쪽에다 밀어 넣어야 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장평입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삽입하고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그룹핑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진, 도형, 캡션 삽입하면서 그룹핑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룹핑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바로 각주예요. 내가 그룹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하겠다 하면 여기에다가 참조에 가서 각주 삽입을 하면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습니다. 여기서 벌써 앞에 14건이나 각주를 설정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밑에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밑에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건 사진, 그림이나 또는 캡션 삽입 후에 반드시 그림 도구, 서식에서 텍스트 줄바꿈과 그룹화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당부사항을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얘기인데 삽입, 도형, 캡션을 삽입한 경우나 여러 사진을 함께 움직여야 할 경우 또 그리고 사진과 설명, 여러 사진을 묶어주면 움직이기 편한데 이렇게 이럴 경우에 쓰는 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사진이나 도형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면 위에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룹화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럴 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그림, 그리고 도형과 그림 등을 필요한 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모두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옵션 창에서 그룹화를 해주면 더 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나 도형 캡션을 삽입할 때마다 그룹화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면 따로 놀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아주 곤란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을 선택한 후에 우클릭해서 나오는 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한 후에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림 우클릭해서 텍스트 줄바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했어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습관이 되도록 무조건 그림이나 뭘 삽입하고 나서는 무조건 텍스트 줄바꿈부터 한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나 도형을 넣고 나서 우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텍스트 줄바꿈이 있고요. 그룹화 있고 이렇게 캡션 있고 이 세 가지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워드를 켜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여기가 지금 1쪽이고 2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갖다 놓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해서 아래쪽에 이쪽이니까 이거는 짝수 쪽이어서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 중앙, 오른쪽이니까 왼쪽인 1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4쪽, 6쪽, 짝수 쪽의 번호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짝수 쪽만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쪽은 첫 페이지는 다르게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쪽은 놔두고 이 3쪽 정도에다가 놓고 3쪽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 근데 이거는 왼쪽에다가 지정하는 거고 가운데 지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지정하는 거니까 3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3쪽하고 5쪽이 다 지정이 됐죠. 그리고 1쪽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쪽으로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싫어요. 저는 가운데로 할래요 하면 페이지 번호가 다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놓고 아무 쪽에나 그러니까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하고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 해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다가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니까 일반 번호 2번으로 해서 하면 가운데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 머리글 바닥글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X에 눌러주시면 이 뿌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쪽을 뛸 때는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한 쪽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작가 등록이라는 데 대해서 각주를 달아 볼게요. 그래서 작가 등록 뒤에다가 놓고 각주는 우리가 참조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조해서
각주 삽입을 해보면 여기에 이런 일련 번호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번호가 1번으로 매겨졌는데요. 여기에서 작가 등록이란 교보문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북후크는 뭔가, 그래서 제가 북후크에 대해서 또 각주를 달고 싶어요. 그러면 참조, 각주 삽입하면 북후크에 여기 뒤에 2번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뭐 북후크란 하고 또 설명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은 쪽에 각주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또 다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시려면 제가 이걸 다음 페이지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는 각주가 2번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밑에는 공간이 두 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어요. 뉴페이퍼가 뭘까? 여기도 제가 참조해서 각주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이 비어져서 뉴페이퍼란 하고 또 밑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가 등록 필요 없어.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 그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좌클릭한 후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 번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그 번호가 다 한 번씩 당겨지죠. 북후크가 아까는 2번이었는데 1번으로, 그 뉴페이퍼도 3번에서 2번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주는 필요한 거를 넣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번 보셔요. 이번에는 제가 장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뉴페이퍼에 대한 그 각주 설명을 넣으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세 줄인데 요거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 블록 설정을 해서 저는 2줄로만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은 두 줄인데 뭐 몇 글자 안 남았다 그러면 한 줄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제가 좀 글자를 줄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장평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장평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놓고 홈으로 가서 장평이 이렇게 가 위에 단락에 있는데요. 가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모를 눌러보시면 밑에 장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에서부터 33%까지인데 보통은 이게 100%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번씩 해보죠. 90% 해보니까 아우 잘 들어갔네요. 근데 뭔가 좀 공간이 좀 더 있다 싶어 좀 더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더 한 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66%도 해볼 수 있고 또 더해서 50%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50%로 해도 좀 한 줄에 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더해서 장평으로 와서 66%, 33% 하면 이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세히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인 셈이에요. 그래서 아까 50% 하니까 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가 아니라 한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42%, 이런 식으로 43%도 해보고 44%도 해보면서 그냥 꽉 차게, 그러면은 글자를 가능한 키우면서 내가 한 줄에다가 넣고자 하는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44%까지 한번 해볼까요? 딱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장평입니다. 근데 장평은 홈에서 있고 단락 위에 가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이 기능인데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저는 이 장평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이렇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쓸 때 한 줄 줄여야 되는 게 어떨 때는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될 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거랑 또 여기 각주 설정하는 거, 장평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또 그런 부분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림을 삽입하고 또 도형을 삽입하고 캡션을 삽입해서 그룹핑하는 걸 복습 삼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을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이 안 움직일 때는 그림 서식을 눌러서 텍스트 줄바꿈을 해줘요. 좀 작게 해서 두 개를 하나를 더 불러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줄바꿈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해서 줄여주고 두 개를 같이 묶어주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룹화를 해주고 그룹화를 해주면 얘들이 두 개로 이렇게 하나로 묶였습니다. 여기에다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 볼게요. 도형으로 그냥 크게 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없음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과 그림을 하나로 해서 그룹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 그림과 도형의 그룹에 대해서 제가 캡션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참조해서 캡션 삽입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봄꽃들하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보내고 싶으면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먼저 캡션을 클릭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해서 이것을 그룹핑 해주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룹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해줘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룹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시 교재로 가서 오늘 했던 부분 간략하게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삽입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XY 방식하고 그냥 단순하게 1, 2, 3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하는 방법으로 그냥 해볼 거고요. 삽입,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 머리글, 바닥글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세 개를 다 해주시면 되고요. 끝에 있는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짝수와 홀수를 각각 다르게 페이지 지정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짝수는 왼쪽 아래, 홀수는 오른쪽 아래에 해주기 때문에 두 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종이 아랫부분이에요. 이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로 가서 아래쪽 해서 짝수 쪽에서는 1번을 해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 홀수 쪽에 갖다 놓고 삽입 아래쪽에서 단순 번호 1번 번호 3번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번호 소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1, 2, 3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짝수는 왼쪽 아래에 표시가 되고 홀수는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호는 삽입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삽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 참조해서 각주 삽입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평은 이걸 간격을 줄여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보시면 단락 위에 가 글자 위에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룹핑은 그림과 사진을 넣었을 때 그리고 도형을 넣었을 때 그리고 캡션을 해서 모두 한꺼번에 묶을 때 필요한데 사진을 넣고 나면 그림 도구가 활성화되고 도형을 넣게 되면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상단부 오른쪽에 있는 그룹화를 이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선택창에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텍스트 줄바꿈도 그렇고 캡션 삽입도 그렇고 그룹화도 그런데 그림을 삽입한 후에는 반드시 텍스트 줄바꿈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도형이나 캡션을 삽입했을 때는 반드시 그룹화를 해줘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지난번에 그 사진 도형 캡션에 이어서 페이지 번호, 기호, 각주 삽입까지 오늘 삽입 부분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MS 워드 파일에서 작업하는 건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점점 그 MS 워드로 책 작업하시는 게 더 신이 날 겁니다. 좋아하는 사진 마음껏 넣으시고요. 그런 사진을 넣는 작업이 바로 삽입 부분입니다. 사진을 삽입하고 또 거기에 캡션을 넣고 그리고 그룹핑하는 과정, 텍스트 줄바꿈하고 그룹핑 꼭 편하게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드디어 우리가 퍼플에서 표지를 만듭니다. 이 부분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디자인 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한 번에 다 못해요. 이 부분도 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지를 만들면 좋을지 한번 잘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셔야 하니까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퍼플 표지를 만들 때는 책 두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책 두께가 나오려면 본문이 다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신나고 재미있었지요? 혹시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면 구독하고 또 좋아요, 댓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